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다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조정 사건으로 진행된 바도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판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 중개를 하였는데 C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B는 C의 대출 계획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중개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서 A의 중개로 BC 사이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당일 계약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은행에서 C 대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A 중재로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고요. 이 해제 당시에 B가 C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 중개사는 B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 매도인은 4가지 주장을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A 중개사가 C에게 대출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서 계약을 한 거고, 또 C의 사유로 대출이 되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인중개사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 계약서 작성을 넘어서 잔금 지급까지 그리고 등기 이전까지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2가지 주장에 관해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 행위에 관해서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하면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그 공인중개사법 등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 체결 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소유자 등 확인 의무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의무고요. 이 사건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중개사가 매수인의 대출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대단지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 분양사와 은행 간의 계약에 따라서 대출이 연계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특약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대출 부분까지 중개사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이 매수인의 사유로 대출 불승인된 부분을 분양사 등이 책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 중개사들이 중도금, 잔금 지급 등에서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중개보수의 지급의 시기를 약정이 없을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 대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노력한 것이 관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B는 매도인 B는 세 번째로 이 매매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없고 또 이 AA 중개사의 중재로 합의 해제를 하면서 내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데 C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주장도 했어요. 그러나 이 주장도 틀린 주장입니다. A 중개사가 중재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합의 해제하면서 이 계약금을 돌려준 호의는 C의 이익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A에게 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죠. C에게 호의로 이익을 줘놓고 A에게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B 매도인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법령상 한도액이 있지만 쌍방에서 협의해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A가 주장하는 그 중개 수수료는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도 틀린 것입니다.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계약 당시에 협의를 했어야 되고, 협의라는 것은 중개인이 주도로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매도인이 볼 때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상한 요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요율을 좀 낮추자 이렇게 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요율을 낮췄어야 되지, 지금에 와서 계약서에 기재된 요율이 높다 이런 주장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매도인은 이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아마도 전액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판례에 따라서는 이 중개인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여지는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중개인의 과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매도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A의 중재로 매매계약 합의 해제 당시에 그 중개수수료의 부분을 정했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C가 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하든지 아니면 이 A의 중재로 합의 해제하는 만큼 이 중개수수료를 반액 정도로 낮추든지 이런 어떠한 합의 해제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되죠. 근데 그 해제 당시에는 C에게 호의를 베풀어 놓고 이 중개사에게 나는 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법원의 판례 입장을 정리하면, 앞서에서 살펴봤듯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도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중개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686조 3항 위임 계약의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수임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이 계약이 중단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일한 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판례는 심지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보아서 일한 만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 기네요. 예.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다툼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